LG와 삼성,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소식들에 대한 중간 정리가 한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신제품 관련 주요 내용들 놓치시지 않도록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자, 첫 번째 소식은 갤럭시 S10 관련 소식입니다. 출처는 더 벨이고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차기작이 3가지 모델로 출시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그동안 S 시리즈 관련 제품 전략을 살펴보면 초창기에서부터 부품 특성에 따라 혹은 차별성이 있는 서로 다른 컨셉을 가진 제품들로 점점 세분화가 되었었죠. 미니, 액티브, 줌 이런 것들이 기억나네요. 자, 그러다가 기본형 모델과 엣지, 엣지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한번 되고 그 후에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는 플랫형 제품이 아예 사라지고 기본형 모델과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와 듀얼 카메라 등의 특징을 갖는 S 플러스로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기작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3가지 모델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의 출처로 전자업계라는 다소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이 더벨 자체는 단독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정확도도 매우 높은 그런 미디어입니다. 이어서 해당 기사에서는 차세대 갤럭시의 이 3가지 제품 전략이 앞서 이미 3가지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확실시된 애플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애플의 3가지 라인업이 있죠. 애플의 경우 이 6.1인치 저가형 LCD 라인을 통해 로우 미들 레인지의 수요를 확보하고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그런 포석이었죠. 자,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삼성의 의도를 조금 다른 시점에서 해석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플이 6.5인치 제품의 예상 발주를 3가지 모델 중에 가장 많이 잡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에 맞서 삼성 역시 노트 시리즈보다 더 큰 6.4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을 통해서 애플의 맞불 작전을 벌이겠다는 보관이 있다는 거죠. 이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만 다르고 같은 이야기죠. 세그멘트를 세분화하여 하이엔드와 로우엔드로 양쪽 방향으로 제품 타겟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22일 전후로 삼성 측에서 부품 협력사들에게 기존보다 소폭 확대된 이 6.44인치로 대화면 모델의 스펙 변경을 공유한 것을 위와 같은 해석이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 밖에 일반형 갤럭시는 5.8인치에서 6인치 사이로 현재와 비슷하거나 소폭 디스플레이가 확대된 수준이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추가되는 보급형 갤럭시는 엣지를 없앤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부분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자, 아울러 홍채 인식과 페이스 아이디는 제외되고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은 예측대로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서 종류는 초음파식 센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메라 스펙도 변경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급형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모델은 트리플 카메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보급형 모델은 싱글 카메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시점까지 아직 반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혹은 삼성이 서두른다면 10월 정도가 양산 시점이 될 텐데요. 아직은 추가적인 스펙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밍치거발 소식입니다. 애플 인사이더에서는 밍치거의 새 리포트들에 대한 요약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 3가지 라인업으로 나온다. 여기에 저가형 맥북 에어와 같은 크기의 외형에 조금 더 큰 화면을 가진 새로운 애플워치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내 언론에 주로 소개된 내용들이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가형 6.1인치 LCD 모델이 딜레이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밍치거는 터치스크린 동작과 트루뎁스 센서 삽입과 관련해 6.1인치 제품 개발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음 부분인데요. 애플의 성장은 대부분 하이엔드 시장의 기존 교체 수요와 로우엔드 시장의 새로운 수요자의 신규 유입으로 이루어진다. 요 근래의 애플의 느린 성장세에는 아이폰 6 이후 신모델에 대한 대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짧은 문장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전문가가 보고 있는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기사는 한마디로 낚시성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고요. 하이파이 쿼드 덱이 들어간다. G7 ThinQ와 외관이 비슷하다. 별 내용이 없는 것도 그렇고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개의 카메라가 전면에 2개 그리고 후면에 3개 이렇게 해서 5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도 마찬가지고 2개의 카메라 활용이 AR 플랫폼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전면에 듀얼 카메라를 넣는 것이 향후의 추세가 될 것이라는 것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느끼는 내용이겠지만 이 앞 카메라를 누가 더 빠르게 듀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AR 생태계가 소프트웨어적인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내놓는 게 의미가 없다는 점, 물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반론할 분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LG가 가장 시급하게 가져가야 할 지향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더 버즈를 비롯한 외신에서도 이 내용을 조금씩 전하고 있는데 원문 기사 내용의 전달 이외에 특별한 코멘트는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중에 지들끼리 의미 없는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는 실제 기기를 사용하는 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들이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한 영역을 다루는 채널에 함께 해주시는 것,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언젠가 이 기술들이 정말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